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75세 김미숙 여사님은 몇 해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시켜 가끔 연락만 오는 사이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하셨고 제대로 된 외출복이나 화장은 신경도 쓰지 않으셨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에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미숙 여사님은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75세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해서 연락만 가끔 오는 정도였죠. 퇴직 이후의 삶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복 차림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하루를 보내다 저녁이 되면 혼자 밥을 차려 먹고 그대로 잠드는 일상. 거울은 잘 보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앞에는 먼지가 소복했고 외출은 오직 병원 진료가 있을 때뿐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이 김미숙 여사님께 피부도 좋으시고 고우신데 옷차림만 조금 신경 쓰셔도 진짜 멋쟁이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민망하고 귀찮게 느껴졌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날 김 여사님은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옷장을 열어보셨습니다. 먼지가 앉은 정장 재킷,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스카프, 그리고 딸이 사준 분홍빛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망하지만 그래도 한번 입어보자는 생각에 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선 김 여사님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생기 있는 표정을 다시 마주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여사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내복이 아니라 깔끔한 홈웨어를 입으셨고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눈썹을 정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동네 마트를 갈 때도 셔츠에 재킷, 간단한 립스틱 정도는 바르고 나가셨습니다. 놀라운 건 옷차림이 달라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트 계산원은 늘 안녕하세요 라고만 하던 인사 대신 오늘은 너무 단정하게 입으셨네요. 어디 나가시나 봐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요즘 김 여사님 더 어려지셨어요. 얼굴이 환해졌네요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건 김 여사님의 표정과 말투였습니다. 옷을 바꾸니 내 마음도 달라졌어. 나도 다시 살고 있는 느낌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출도 점점 많아졌고 경로당 노래교실에 등록하고 동네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다녀오는 날이면 진료실 안에서조차 어머님 피부가 좋으시고 활기가 있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 같다고. 그게 옷에서도 보이는 거고 본인은 그냥 본인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을 뿐인데 삶이 조금 환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어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신가요? 아침에 거울 앞에 서본 기억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십니까? 나이가 들면 외출복을 고르는 것도 귀찮고 가장 손에 닿는 내복이나 늘어난 티셔츠가 편해집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익숙하게 낡은 옷을 걸치고 익숙한 하루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괜찮을까요?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나를 소홀하게 대해도 괜찮은 걸까요? 노후의 옷차림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봐요. 멋부릴 나이는 지났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더럽고 구겨진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면 어깨가 저절로 처지고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외출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집 밖을 나서는 게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반면 단정하게 다려진 외출복 하나 입었을 뿐인데 거울 속 모습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깨가 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한결 자신감 있게 느껴집니다. 기분이 바뀌니 기운이 생기고 그 기운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노후에 옷차림이 중요한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옷은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존재감을 관리하는 방식이죠. 낡고 무심한 차림으로는 당당한 행동과 걸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냄새는 나지 않을까 걱정되고 만나기로 했던 사람도 피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나에게 꼭 맞는 깔끔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나를 존중하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단정한 옷차림은 마음을 정돈해줍니다. 젊었을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옷 좀 단정하게 입어라. 깨끗이 하고 다녀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말을 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잊고 삽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말이죠. 하지만 옷이 더럽고 낡으면 행동도 무너집니다. 아무데나 앉게 되고 오물이 묻어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겁니다. 옷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만드는 틀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 태도이기도 하죠. 이어서 3번째는 옷차림은 사회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모로 첫인상을 판단합니다. 특히 옷차림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죠.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말보다 먼저 보는 것이 옷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거나 너무 낡은 옷을 입고 있다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 이미 신뢰의 문턱이 낮아진 셈이죠. 하지만 단정한 옷은 말하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고 있다. 당신과의 만남이 소중하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나에 대한 존중도 따라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나를 잘 대접하는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4번째는 건강입니다. 낡은 옷, 제대로 세탁되지 않은 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세균, 곰팡이,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피부에 염증을 만들고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속옷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거나 잘 말리지 않은 채 입게 되면 좀 찐 진균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그런 옷을 입은 채 호흡하면 공기 중 먼지와 포자들이 폐로 들어가서 천식이나 만성 기침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런 옷차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씻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나를 꾸미는 걸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노년 우울증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자기 방임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옷차림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면 잘 다려진 셔츠 하나, 산뜻한 색깔의 옷 한 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몸은 곧 법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단지 건강 때문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존중하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옷은 그 몸을 감싸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삶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단정하면 삶도 다시 정돈됩니다. 매일 외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집 안에서라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도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 한마디가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지만 어떤 얼굴로, 어떤 태도로 늙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멋지게, 단정하게, 여전히 나답게. 그 시작은 옷장에서 꺼내든 한 벌의 옷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멋져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